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오늘 급등 시그널에서는 2차 전지 55배 성장하는 진짜 대장주 2주식 전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따른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시청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투자 가이드를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단순히 영상뿐만 아니라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무료로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김용미 대표가 직접 만든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삼성전자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로봇이죠. 삼성이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로봇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이슈 속에서 로봇 섹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로봇 섹터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2차 전지 중에서 55배 성장하는 진짜 대장주 이주식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테슬라고, 그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보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 본사에서 침낭 쪽잠을 자던 간부도 해고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트위터 직원을 최대 200명까지 추가 해고하는 칼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이게 해고가 지난해 11월에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트위터 직원의 70%를 머스크가 줄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7,500명가량이던 트위터 직원이 2,000명으로 엄청나게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추가적인 감원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언급한 이후에 여덟 번째 정리해고를 이번에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냐? 정말 이게 돈이 안 되냐? 라고 말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쫓겨난 사람들, 마감에 쫓겨서 24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침남 쪽잠으로 유명해진 이 유료 구독 서비스 부분에서 이 트위터 블루 부분에서 총괄 책임자인 크로퍼드도 이번 정리해고에 포함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손이 되는 부분마다 사업의 부분마다 다 대박이 나고 있죠. 오픈 AI도 AI 업종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부분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기업의 이익만 바라보는 머스크가 테슬라의 새로운 전략들을 내놓고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기대감도 펌핑도 상당히 잘했고요.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면서 결국에 테슬라의 급등을 만들어내었고요. 거기에 따라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탈환을 하게 됩니다. 즉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해고를 진행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 쪽잠을 자는 사람 보면은 상당히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이게 본사인데 본사에다가 이제 매트를 깔아 놓고 침낭을 덮고 안대를 쓴 상태에서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할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뭐 열심히 한 건 열심히 한 거고 결국에는 정리해고 명단에 올라가고 맙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이 세계 1위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가 좀 잘 풀릴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번에 또 한마디를 했죠. 버핏 테슬라 지분을 샀어야 2008년에 샀으면은 3,000배 이득이다. 일론 머스크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에게 테슬라 지분 투자를 다시 한 번 더 권고를 합니다. 이번에
버크셔가 지난해 말에 이 128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머스크가 우선 T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T가 테슬라를 의미하겠죠. 결국에는 이 테슬라를 다시 한 번 더 지분 투자라고 권고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머스크가 이제 먼거 부회장이 2008년도에 자신과 점심을 함께 하던 그 당시에 테슬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는 단 1000만 달러면은 충분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그 당시에 너네가 10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 3000배 이상의 이득을 냈을 텐데 지금이라도 지분을 투자해라 이 뜻이겠죠. 뭔가가 투자했을 경우에 만약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주식을 팔지 않고 2021년 11월까지 놔뒀다는 전제하에 지분 가치가 600억 달러에 달하고요. 초기 투자 대비해 6000배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이 먼거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테슬라 투자를 거부하고 대신에 이 중국의 토종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비아디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렇게 이름 있는 기업들이 아니었지만 지금 와서 최근에는 버크셔 부회장이 찰리 먼거가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훨씬 좋은 주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찰리 먼거는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한 투자 중에서 비아디에 대한 투자만큼 훌륭한 투자는 없었다라는 발언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그 왕트럼프 비아디 회장 자체를 천재거나 일 중독자다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이 비아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한 투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다라는 말도 하고요. 이게 테슬라보다 훨씬 더 좋은 주식이다라는 발언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 먼거의 주도로 비아디 주식을 2억 3,200만 달러, 약 한 3천억에 가까운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크셔의 투자 지분이 이제 작년 말에 80에서 9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작년 8월 이후부터 7번에 나눠서 비아디 주식을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에서 지분율이 1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기차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엄청났는데 작년 연말 이후로 이제 올해부터 보조금이 끊기면서 조금씩 꺾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 비아디를 상당히 잘 팔았는데 이 비아디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에 따라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축소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테슬라와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고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으며 작년에 큰 폭으로 성장했던 비아디 중에서 당연히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관점은 테슬라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당장 다가오는 테슬라의 초대형 이슈가 있죠. 바로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반값 전기차에 쏠린 이목, 10년 만에 발표되는 마스터 플랜에는 반값 전기차 출시가 포함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막 나온 내용이 아니라 지난해 10월에 테슬라 개발팀이 모델 3와 모델 Y 플랫폼에 절반 가격이 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반값 전기차, 그러니까 3천만 달러 이하의 3천만 달러가 아니죠. 3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3만 달러짜리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체 자동차 시장 수요의 95%까지 충족할 라인업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부터 고가형 모델까지 중간 모델까지 전부 다 테슬라 내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시장 장악력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인베스터 데이 발표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 했을 때 이제 배터리 생산적인 부분 혹은 신규 공장 입지에 대한 부분 모델 3가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로보택시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기대했던 게 이제 반값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신규 모델 티저 공개가 됐죠. 그중에서 진짜다, 관심 끌기다 이 두 가지로 내용이 갈렸습니다. 테슬라가 트위터를 통해서 신규 모델 티저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외형으로 봤을 때는 2023년형 모델 Y로 짐작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 실제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25,000달러 모델일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스케치는 테슬라 기존 모델보다는 다소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25,000달러짜리 최신 전기차가 모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자인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마케팅적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율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작게 만들거나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그림을 봤을 때 작으니까 이거는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새로운 모델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저가형 모델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25,000달러면 3천만 원 이하인데 당연히 주문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즉 그동안의 투자가 공장을 계속 짓고 양극재 이제 모델들도 막 사들이고 배터리 핵심 소재도 막 사들이고 있는 이 모든 투자가 저가형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평가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저를 봤는데 애매합니다. 크기가 사실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곧 있을 발표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순 있겠죠. 근데 모델 Y와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투자가 저가형 모델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올해 하반기에 있는 사이버 트럭 때문인 것이냐 어쨌든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테슬라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이번에 최신 이슈가 나왔죠. 바로 LNF와 테슬라가 3조 8,347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8일 날 테슬라와 3조 8,347억 원의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 규모가 2021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400%에 육박하는 초대형 이슈입니다.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1년에 한 1조 9천억 규모의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저가형 전기차와 사이버 트럭의 본격 생산에 앞서서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번에 또 나온 거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부각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계획대로 지속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조금씩 기업들의 전략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거든요. 이번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 때문에 테슬라가 독일에서 배터리 완제품 생산 계획을 중단을 했죠. 테슬라가 연간 50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이 베를린 외곽 그린라이드 공장에서의 배터리 완제품을 원래는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베를린 인근 배터리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중단을 해버리죠. 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서 일부 생산 단계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테슬라가 하게 되죠. 결국 미국의 이 리쇼링 정책이 제대로 통하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36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신형 리튬이온 4680 배터리 생산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으로 배터리 완제품 생산을 방향을 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해 비아디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워낙 매서웠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러한 테슬라가
이번에 국내 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가팩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기가팩토리를 어디에다 짓냐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산업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지금 정부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한국 온화 정부 유치위에서 막판 물밑 작업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신규 유치를 위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와 실무 담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국과 차별되는 장점으로 유치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슨 장점이 있냐? 우리나라 기가팩토리를 설치하게 됐을 때 그 강점으로 인해서 테슬라 너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 업체가 22,0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시 부품 조달이 용이하고 운송비 절감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죠. 거기다가 땅도 좁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비용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적게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K 배터리 3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삼성 SDI, SK 온이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9개국가 21건의 FTA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국들 지금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지으려는 경쟁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입니다. 즉 미국의 보조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즉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기차를 외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 기가팩토리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유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 테슬라가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생산 10년 뒤 55배 늘 것. 사실 처음에 인베스트의 1에서 일론 머스크가 처음 했던 말이 뭐예요? 비싼 전기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조금 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더 저렴한 전기차를 팔겠다라는 말을 했죠. 사실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전기차를 비싼 걸 팔아서 그 돈으로 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이런 얘기가 사실 조금 허무맹랑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실제로 머스크가 지금 그 원래의 계획대로 2030년 생산량을 19년도 생산량의 55배로 예상을 하고 연간 2천만 대 생산량 도달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가팩토리도 신설하고 이 배터리 핵심 소재 계약부터 해서 확보 전략을 통해서 목표했던 생산량을 향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래의 계획과 맞는 폭발적인 행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따른 주가가 부양이 되고 있는 거겠죠. 거기다가 일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3월 IRA 최종안 발표와 그다음에 저가형 전기차 그리고 하반기 사이버 트럭 양산 등 본격 생산에 따른 생산 관련 일정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기가팩토리 설립과 테슬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종목 우리가 지금부터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테슬라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KEC입니다. KE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로부터 자체 저전력,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트랜지스터가 적용된 터치 스크린을 승인을 받았고요. 테슬라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테슬라의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이 13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얘네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담당자가 오픈 AI에 합류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이 AI 부분으로 인한 이 KEC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도 함께 부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센트럴 모터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테슬라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네들의 출시량도 매출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저가형 자동차 출시로 인한 생산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국내 기가 팩토리가 만약에 설립된다고 했을 때 운송비가 절감된다라는 등의 이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마진 증가로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테슬라 관련주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에 대한 비용 감소에 대한 호재감이 있습니다. 즉 이번 기가 팩토리의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 테슬라 관련주도 좋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좋지만 난 미래 산업,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자료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자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가장 상단부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옵니다. 밑에 뭐 유사한 무슨 시그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잘못 다운받으시면은 광고, 전화랑 문자가 엄청나게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설치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설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고요. 이 어플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는 란이 없어요. 즉 여러분들께 전화나 문자가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설치하시고 그냥 이용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설치하게 되시면요.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고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걸 클릭하게 되시면은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다운로드 당연히 100% 무료고요.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평생 무료고요.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또 다른 컨텐츠들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직접 선별해서 여기에 따른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27일 날 하이크 코리아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났죠. 이런 종목군들이나 다른 종목군들도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군들 들어오셔서 내용들, 투자 전략부터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8시 30분에 그 이전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잠깐 들어와서 오늘 시장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뭐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 왜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이 관련주는 왜 이 관련주로 편입됐는지 그 이유까지 전부 다 적혀 있는 급등주 완벽 분석 컨텐츠입니다. 즉 이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내일 공략할 종목은 뭐가 있는지
오늘 시장 이슈는 뭐가 있는지, 어제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는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해당 콘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